진골추나 유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풍치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의 기능을 최단시간에 활성화시켜서 신체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이완요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체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바로 정신장애입니다. 손발로 할 수 없는 것보다 막힌 마음이 할 수 없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중풍 환자는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정상인과 비슷하게 하지만 의지력 그리고 판단력 그런 병증 전과 비교해서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자아를 상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신체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이해력 그리고 의지력이 병증 전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현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자아 상실로 인하여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모두를 재활해서 병증 전과 같은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재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하실 이완요법은 판단력과 의지력 그리고 자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이완요법은 생각을 내 마음대로 스스로 통제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먼저 이 생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지 마음대로 생겨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통제를 당합니다.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이 결정되고 생각으로 인해서 순간순간의 기쁨, 슬픔 그리고 행과 불행이 결정되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 이런 습관들이 이어지면서 종국에는 인생이 결정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많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잠시 일어난 구름과 같은 것이지만 생각으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고 또 생각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또 변하기도 합니다. 곧 생각이 촉발 요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먹고 싶은 폭식증, 또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마음, 허전하고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텅 빈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마음대로 날뛰고 그런 생각 속에서 빠져들어서 생각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결국 생각이라는 것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하고 기쁨을 만들기도 하고 슬픔을 만들기도 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특히나 중풍 환자의 경우는 생각 통제가 더욱 어려우며 순간순간 그 감정에 치우치는 성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므로 이완요법을 통하여 반드시 생각을 통제하는 강한 힘을 길러줘야 반드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명언 2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오로지 생각 하나 바꾸는 것으로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 조훈현 그 프로 기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생각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고 한 조각의 생각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발걸음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달라지고 인생도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곧 생각이 곧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명언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이 곧 나를 만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의지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의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지는 말로 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의지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수시로 바뀌듯이 의지 또한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의지를 절대 믿지 말고 지금부터 훈련할 수 있는 감각과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지로 무언가를 극복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의지를 극복한 사람들이 극소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는 그런 분들만 의지로 무언가를 극복해냅니다. 실례로 우리 선조들께서도 그 의지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시고 또 의지를 통해서 큰 대업을 이루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것은 신의 경지에 오르신 극소수의 사람들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자, 이완요법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이완요법의 방법은 매일 매 시간마다 집중하는 습관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습관이 정말 습관이 되어버리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생각을 통제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생각이 말을 만들어내고 말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바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너무 단순하고 쉽고 간결하며 이런 방법이 내 마음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완요법 방법입니다. 이완요법은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뤄내는 것보다 더 간략하고 쉽지만 이 이완요법은 집중만 습관화시키게 되면 자연적으로 완성되고 또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방법은 그냥 의지로 뭔가를 집중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바로 감각과 이미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감각과 이미지를 활용해서 집중을 하는지 하나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육체와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오로지 음식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음식의 냄새는 무엇일까? 입에 넣고 씹었을 때 그 맛은 어떤가? 또 내가 지금 이 음식을 씹고 있는데 몇 번 씹는가? 씹을 때 느끼는 그 속에 그 음식의 재료들은 무엇로 만들었을까 등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하냐면 내가 어떠한 무게를 들 때 그 근육의 움직임에만 집중합니다. 그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숨을 쉴 때 호흡을 들여마셨을 때 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몸의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몸이 느끼는 것만 집중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양치할 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치할 때는 오로지 양치에만 집중합니다. 치약의 맛은 어떤지, 내 손의 움직임이 편한지, 이 양치질을 왼쪽은 몇 번 했는지, 기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집중하는 동안에는 어떤 생각도 개입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단 10초만 한 가지에 집중하기조차 굉장히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집중을 하려면은 온갖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내 감각과 느낌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처음에는 10초만 집중하기를 열심히 노력해 봅니다. 힘들겠지만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정말 10초에 집중하는 그런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무슨 행동에만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10초 정도 집중하는 그런 힘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다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또 집중하는
10초 정도 힘이 생겼을 때 다시 20초나 15초로 또 늘려서 집중하는 노력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2주에는 20초, 3주에는 25초, 30초 이런 식으로 늘려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30초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정말 강력한 생각을 통제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된 후 이제 생각을 내 느낌과 내 이 감각에서 얻어갖고 습관이 되어갖고 생각을 내가 집중하는 습관이 30초가 되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 집중하기 여기로 방법을 바꿔갑니다. 오로지 한 가지의 생각에만 집중하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음악 듣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여러 가지 악기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 3중주, 4중주에서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 나는 오로지 피아노에만, 나는 오로지 바이올린에만 어떤 한 가지의 악기만 집중하고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30초 듣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그 찻소리에 어떠한 소리, 나는 새 소리에만 집중해 보겠다. 어떠한 소리에만 집중해 보겠다 해서 한 가지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생각을 하나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상을 하든 아니면 멍 때리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생각만, 다른 생각이 주변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오로지 딱 한 가지 생각만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집중하는 연습이 30초 이 정도 이루어졌다면 다음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또 연습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의지를 압도하고 이미지는 의지보다 수백 배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선명해지면 생각도 선명해지고 상상도 집중도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영상을 한번 보는 것이 확실히 기억에 오래 남고 확실히 더 강한 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해집니다. 매일, 매 시간 중풍 환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리든 한쪽에 손과 다리를 잘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매 시간 내 손이 자유로운 것을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지난날 막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또 다리를 자유롭게 쓰면서 찍어놨던 영상을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나온 동영상 중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는 그런 동영상 또 다리를 자유롭게 쓰는 동영상을 매일 시간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 보고 생각을 통해 내 몸도 똑같음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이것을 케어해주는 분이 계속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이런 걸 보여주면서 눈을 감고 거기에 집중하는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매일 매 시간 다리가 자유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생각을 통해 내 다리도 똑같이 움직이는 걸 느끼는 겁니다. 매일 매 시간 내 손이 어떠한 동작이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30초를 집중해서 생각하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고 집중합니다. 매일 매 시간 내 다리가 어떠한 동작이나 놀이나 운동을 하는 것을 30초 동안 집중해서 생각하고 실제로 움직임을 느끼고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생각하고 또 확실하게 내가 하고 있다고 반드시 집중하고 느껴야 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영상이나 어떠한 것을 볼 것인가 또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케어하시는 분이 재활을 받고 있는 중풍 환자분에게 매일 이것을 반복적으로 숙제를 만들어서 계속 실시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운동 방법 또한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계속 진행되면은 이제 운동할 때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집중을 통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먼저 실시합니다. 내 몸도 똑같이 느끼고 그러고 난 후 행동으로 똑같이 실행해 보는 겁니다. 물론 동작이 어렵고 움직임이 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복해서 실시한 후 또 다시 운동을 시킵니다. 운동할 때 자신의 몸이 이미지 트레이닝과 한 것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몸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운동하는 효과는 몇 배로 들어가고 마음도 샘물처럼 맑아지며 몸은 우리의 그 생각을 읽고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바라보는 대로 바로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만들어서 매 시간 하나씩 실천해 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미지는 그만큼 더욱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릴수록 목표 달성 또한 더욱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작게 시간마다 쪼개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면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미 손상돼 버린 뇌는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뇌에서 활성화돼서 우리가 원래 썼던 그런 동작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익혀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주먹 쥐고 펴고 잠잠 곤지곤지 또 숫자를 하나 둘 셋 세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어린아이가 처음 동작을 배우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먼저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보다 월등하게 큰 효과를 거두고 재활치료 동안 훌륭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은 많은 임상을 통해서 결론 지어진 거고 또 지금 오로지 신체만 열심히 재활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려고들 노력을 하시는데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스려주지 않으면 사실 재활에서 사회로 복귀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중풍 환자가 사회에 다시 정상인으로 복귀하려면 신체적인 회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이해력 그리고 의지력이 병증 전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귀했을 때 또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동시에 재활화해서 병증 전과 같은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재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입니다. 오늘 배우신 이완요법을 잘 활용하시면 확실한 재활치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설명드린 게 사실 이거 너무 무슨 뜬구름 잡기 얘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이완요법, 곧 이완요법은 중풍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말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 마음의 문을 닫고 사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또 전에 제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배가 고파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고파서 먹는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완요법을 적용해서 잘 익혀두었다가 활용하시면 정말 다이어트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중풍 치료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을 재활하는 거 잘 활용하셔갖고 크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중풍 치료 4번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